안녕하십니까. UCCA 정신건강 워크숍 멘탈 헬스 베이직 이 시간은 PTSD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커뮤니티 에듀케이터 주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멘탈 헬스 베이직 워크숍은요. 정신건강에 대한 기본 정보를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이번 정신건강 프로젝트는 알버타 에드먼튼에서 활동하는 심리학자 닥터 폴리 차울라 박사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표합니다. 자,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함으로써 유발되는 정신건강 상태를 말하는데요. 증상에는 플래시백,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이미 지난 과거인데 현재에도 그런 동일한 느낌, 감정을 경험하는 것을 플래시백이라고 하고요. 악몽, 심각한 불안, 그리고 사건에 대한 통제할 수 없는 생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PTSD는 다음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날의 맥락에서 관련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인지나 진단이 굉장히 증가되었고 세계 갈등과 트라우마, 사회적 영향, 정신건강에 대한 강조, 또 정신건강 치료의 발전, 코로나19 감염병 세계적인 유행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PTSD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DSM-5는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입니다. 제5판인데요. 여기서 기준을 제시한 것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정신의학계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을 우리가 함께 통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이 PTSD를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외상적 사건의 노출, 개인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사망 위협, 실제적 또는 위협적 증상 또는 실제적 또는 위협적 성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PTSD를 가질 수도 있고요. 이것은 외상적 사건을 직접 경험한 경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 발생을 직접 목격한 경우, 외상적 사건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일어난 사실을 알았을 때, 혹은 그 사건의 불쾌한 세부 사항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이런 일이 PTSD를 가질 확률이 있고요. 또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증상이 있는데 하나는 침투 증상, 회피 증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침투 증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외상적 사건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재경험되는 것, 반복적이고 비자발적이며 침입적인 고통스러운 기억, 반복적으로 괴로운 꿈을 꾼다든지 플래시백, 아까 말씀드렸죠. 해리성 반응, 심각하거나 장기간 지속되는 심리적 고통, 외상적 측면을 상징하는 내부 또는 외부 신호에 대한 현저한 이 몸, 신체, 생리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 회피 증상을 한번 볼게요. 외상적 사건과 관련된 자극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에 나타나는데요. 외상적 사건에 대한 또는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감정을 피하거나 피하려고만 노력하는 사람.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외부적인 요소, 그러니까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대화 중에 그 단어가 나온다든가,
어떤 특정한 활동을 안 하려고 한다든가, 어떤 사물을 기피한다든가, 어떤 그 상황에 맞닥뜨려지는 것에 굉장히 불편해한다든가, 이러한 피하거나 피하려는 노력 다 PTSD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지와 기분의 부정적인 변화인데요. 다음 중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외상적 사건의 중요한 측면을 기억할 수 없는다든가, 자신, 타인 또는 세상에 대한 지속적이고 과장된 부정적인 믿음이나 기대, 부정적이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혹은 외상적 사건의 원인이나 결과에 대한 지속적이고 왜곡된 인식, 지속적이고 부정적인 감정 상태, 중요한 활동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가 감소되는 것. 예전엔 있었는데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분리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잦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지 못하는 지속적인 무능력 상태.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거. 계속해서 PTSD 알아보겠습니다. 각성과 반응성의 변화. 다음 중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일 때 PTSD일 수 있습니다. 짜증나는 행동과 분노의 폭발, 무모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 과각성, 과장된 논란 반응, 집중력 문제, 수면 장애, 증상 지속기간, 이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것 말합니다. 기능적인 중요성, 장애로 인해서 PTSD 장애로 인해서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상당한 고통이나 장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외해야 하는데 장애는 이 PTSD 장애는 약물 사용의 생리적인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에 기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 볼게요. 아까 침입, 회피 이런 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동일합니다. 침입 증상으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기억, 외상적 사건에 대한 지속적이고 원치 않는 침입적 기억이 계속 오는 것, 플래시백, 이미 지난 사건인데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거나 본인이 행동하는 것, 악몽, 또 외상의 측면과 유사한 신호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강렬한 그 심리적인 고통, 정서적인 고통 수반되죠. 신체적 반응까지. 외상적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에 대한 신체적으로 뭐 진짜 뭐 땀이 난다든가 심경진 이런 막 심장 박동수가 막 뛴다든가 이런 신체적인 반응까지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회피 증상도 말씀드렸죠. 생각이나 감정 회피. 외상적 사건과 관련된 생각이나 감정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그런 일들을, 충격적인 일들을 상기하는 어떤 장소, 사람, 활동, 사물 피하는 것. 계속해서 증상 보겠습니다. 사고방식과 기분의 부정적인 변화, 부정적 신념 및 기대, 자신, 타인 또는 세상에 대한 지속적인 부정적 신념. 예를 들면, 난 나빠. 나 이제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거나 본인이 직접 막 분리시켜요. 그러면서 또 소외감을 느껴요. 이런 것들. 혹은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없는 것. 외상적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것. 아예 그러니까 약간의 그 단기 혹은 그 부분만 기억이 안 난다든가. 그 다음에 예전에 즐거웠던 활동에 대한 관심 상실. 이건 우울증하고 비슷하죠. 그죠? 지속적인 부정적인 감정 상태, 지속적인 두려움, 공포, 분노, 죄책감, 수치심 이런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늘 놓여 있는 것, 신체적, 정서적 변화, 과민성 또는 분노 폭발, 공격적이거나
무모해진다. 무모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것 말하고요. 과장되게 너무 놀란다든가, 어떤 위험에 대한 끊임없이 너무 과경계, 과각성, 집중하기 어려운 것도 포함되고요. 수면장애, 굉장히 중요한데 잠들기가 어렵거나 잠을 유지하는데, 숙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진단을 한번 볼게요. PTS 진단 과정에는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임상평가, 정신건강 전문가가 실시하는 철저한 심리적 평가로 개인의 증상과 외상적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전문가가 하는 것입니다. 진단 기준 사용, 아까 말씀드렸죠. 그 DSM-5에서 명시한 그 기준을 준수하게 되고, 표준화된 자기 보고, 척도 및 고조화된 임상 인터뷰를 전문가가 활용하게 되고요. 다른 조건은 배제합니다. 증상이 다른 정신건강장애, 의학적 상태 또는 약물 사용하는 거, 이런 것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요. 증상이 일상생활 기능을 방해하는 정도도 평가합니다. 기능장애를 평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동반 질환 고려하게 됩니다. 우울증이나 불안 또는 이 PTSD와 함께 자주 발생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이 PTSD와 공존해서 가질 수 있는 정신 질환을 좀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분장애, 여기에는 이제 주요 우울장애, 우울증이라고 하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양극성 장애 이게 두 가지가 들어가고, 우울증은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 가장 흔한 정신건강 이 PTSD와의 합병 중 하나로 지속적인 슬픔, 흥미 상실, 뭐 죄책감, 부정적인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무가치함,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죠. 우울증. 양극성 장애는 우리가 조울증이라고 통상적으로 많이 표현해요. 너무 좋았다가 우울증, 이거 급격한 기분의 변화. 그래서 양극성 장애 기분 변화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지만 우울증보다 흔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불안장애, 범불안장애. 이거는 삶의 다양한 측면에 거의 모든 면에 불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도하게.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걸 범불안장애라고 하고요. 공황장애 많이 들어보셨죠? 불안장애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등이 이 PTSD와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불안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강렬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더 사회관계를 협소시키고 사회적 어떤 고립을 유발하는 그런 거죠. 물질 사용 장애, 그래서 알코올에 굉장히 의존하는 다든가 아니면 마찬가지로 처방약이라든가 불법 약물을 포함한 어떤 약물 남용도 PTSD를 가진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동반하는 그런 공존 장애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격 장애, 기타 불안 장애, 그다음에 수면 장애 등이 있는데 경계성 인격 장애, 그래서 이것은 특히 충동성과 정서 불안정성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이 PTSD와 경계성 인격 장애가 같이 공존할 수 있고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 충동성이 약간 겹치고 법이나 사회 규범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데 여러분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듣고 이렇게 흘려 버리시면 됩니다. 기타 불안 관련 장애, 강박 장애 많이 들어보시죠. OCD. 그래서 동시 발생은 흔하지 않지만 흔히 외상적 경험이 강박적인 생각이나 강박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 직후에 발생할 수 있고 증상이 지속되면 PTSD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수면장애, 불면증, PTSD에서는 잠들기 어렵거나 잠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잠을 아주 못 자고 또 숙면도 잘 어렵고, 그 다음에 악몽장애, 빈번하고 괴로운 악몽은 PTSD의 증상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섭식장애, 신경성 식욕 부진이라든가 신경성 과식증 혹은 폭식증, 때때로 트라우마에 대한 부적응적 대처 메커니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신체 건강 문제, PTSD는 심혈관 질환, 만성 통증 질환, 위장장애, 자가 면역 질환 등 다양한 신체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정신 건강 문제가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혹은 신체 건강이 정신 건강에 문제도 줄 수 있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예측 가능하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우리 흔히 ADHD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PTSD와 ADHD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고, 특히 집중력과 충동성 이런 것에 어려움에 관한 증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PTSD와 동반되는 질환의 존재는 이 장애의 일반적이고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통합된 그런 치료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세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내가 좀 PTSD 증상이 있는 것 같다 하면 전문가가 이런 것을 다 면적 평가를 통해서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PTSD 반응, 심리적 반응, 생리적 반응이 있는데, 심리적으로는 두려움, 무력감, 공포, 혼란, 분리, 또한 자기 또는 환경으로부터 무감각하거나 분리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리적 반응으로는 놀람 반응이 증가하고요. 수면 장애 있을 수 있고, 식욕 변화, 심신증적 증상, 두통이라든가 위장 문제라든가, 또는 교감, 부신 이런 포함하는 신체 스트레스 반응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콜티솔 생성이 증가하고 생리적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피로하게 되고 불안이 증가하겠죠. 그죠? 위험 요소를 좀 보겠습니다. PTSD의 위험 요소로는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볼 수 있는데, 유전적인 요인으로는 가족력, 유전적 소인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불안, 우울증 포함한 정신건강 장애에 가족력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력이 있다고 다 이 병에 헤어날 수 없지 않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력이 있고 유전적 소인이 있어도 치료를 한다거나 본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력, 유전 소인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특정 유전적 표지자나 유전적 특성은 개인이 외상을 경험한 후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PTSD에 걸리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와 여러 가지 노력으로 좋아질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환경적 요인으로는 외상성에 대한, 그러니까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 당연히 PTSD 발생할 확률을 높이겠죠. 그죠? 사회적인 지원 부족, 지지해주는 가족이나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없으면 트라우마가 여러분 삶에서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는데 사회적 지원이 분명히 필요하다. 아니,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주변의 도움, 가족이 없다면 주변, 이웃, 친한 친구, 지역사회,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서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주변의 도움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2차 외상, 의료 종사자라든가 치료사, 응급 대응자들, 외상적 이야기나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의료 종사자들도 정신건강 어떤 서비스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위험 요소도 있는데요. 기존에 정신건강 문제가 있었다. 기존에 불안이나 우울증 같은 기존 문제가 있었다면 PTSD에 더 취약하겠죠. 그죠? 성격적인 특성도 신경질적이라든가 평소에 좀 회복 탄력성 이것이 좀 부족했다든가 그러면 PTSD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충격적인 어떤 그런 트라우마 당시 연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외상을 경험하는 연령은요.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어린 시절의 이런 외상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동기 시절에 유해한 경험은 그 사람의 일생 동안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정신 건강에도 신체 건강에도 그리고 몸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할 약물 포함해서 흡연 혹은 알코올 의존 이런 것들이 훨씬 증가한다는 많은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어린 시절에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다면 더 많은 관심과 치료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대처 전략으로는 약물 남용 등의 비효과적인 대처 메커니즘은 PTSD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PTSD의 다면적인 원인, 위험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예방, 조기 개입, 효과적인 치료에 굉장한 도움을 주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지금 워크숍을 보고 계시다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친구들에게 함께 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대처 및 지원 한번 보겠습니다. 셀프 헬프 전략, 마음 챙김과 이완 기법, 명상, 심호흡, 점진적인 근육 이완과 같은 연습은 불안장애, 스트레스 관리, PTSD에도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흔히 늘 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의 유용성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절하하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의 지원과 함께 병행해서 한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강조해도 두말할 나위 없는데 신체 활동, 특히 유산소 운동, 불안과 우울증의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건강한 생활 방식, 선택, 균형 잡힌 식단 중요하고요. 충분한 수면, 술과 약물 줄이셔야 되고요. 피하라고 했는데 피하시거나 줄이시거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기 쓰는 거, 생각과 감정을 적는 것은 감정을 표현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치료적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습관되면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도 있고요. 예방. 어느 장소에 가면 내가 또 이런 기분이 들겠네. 그 사람을 만나면 혹시 이런 감정이 들 수 있겠네라는 걸 예방하면서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접지 기술, 감각적 경험을 식별하고 이에 집중하는 5, 4, 3, 2, 1 이것도 접지 기술 그라운딩 스킬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딱 멈춰서 내가 촉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본다든가 내가 냄새 맡을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본다든가 세 가지 정도 내가 들을 수 있는 어떤 소리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집중해 보는 그런 테크닉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그것을 같이 해보는 그런 프로젝트 워크숍이 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제적 대처 및 회복력 장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
큰 목표를 더 작고 관리 가능한 단계로 분해하는 것 중요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사 간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 10년 이상 이사 가지 않았어요. 그럼 집안에 물건도 많을 거고요. 그죠? 정리할 것도 많을 거고, 청소할 것도 많을 거고. 그러면은 불안, 또, 염려가 가득할 거예요. 그랬을 때, 섹션으로 나누어서 뭐 1층, 2층, 3층, 뭐, 키친, 거실, 뭐, 스토리지로 뭐 분류한다든가. 그죠? 더 작게도 나눌 수 있어요. 부엌에서도 뭐 어느 부분 냉장고, 뭐 음식 창고 나누어서 그렇게 작게 아주 작게 그래서 그거 하나씩 하나씩 해보는 그런 거 있고요. 긍정적인 자기 대화와 확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이고 확언적인 진술로 대체합니다. 지원 네트워크 구축 너무 중요해요. 지지해주는 친구 및 가족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요. 취미와 관심사 개발, 기쁨을 가져다주고 성취감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 굉장히 그냥 일상적으로 조언해주는 말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그냥 일상일 수 있지만 굉장히 우리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런 취미나 혹은 사회적인 모임? 거창하게 들리지만 친구 모임도 좋고 취미 모임도 좋고 종교활동 모임도 좋고요. 그런 것을 자주 못 하시더라도 한 달에 2번, 일주일에 1번, 혹은 한 달에 1번이라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정말 권해드려요. 정신건강을 위해서 권해드리기도 하지만 크게 나는 문제 없는데 정신건강에 그렇더라도 일상을 자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또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지속적으로 또 일상을 잘 기능하는데 효과적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PTSD에 대해서 잘 알아보는 거죠. 이 질환을 이해하면 본인이 그것을 겪고 있다든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 PTSD를 겪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 개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무력감을 덜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전문가 치료를 받는 것에 어떤 낙인이나 그런 선입견 갖지 마시고 마음 쉽게 움직이시도록 도우시라고 다시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지원 시스템 한번 볼게요. 가족, 친구 및 커뮤니티의 역할, 정서적 지원, 판단 없이 귀 기울이고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것, 실제적 도움, PTSD를 앓고 있는 사람에게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일상 업무를 도와주는 것. 아까 그 이사 가기 전에 정리하고 청소하는 거 다 도울 수는 없겠지만 어느 부분 내가 오후 시간에 가서 도울 수 있는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제안해 보는 거. 아주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 장려. 개인이 전문가 치료를 추구하고 지속하도록 지원하는 거, 자기 교육, PTSD를 이해하면 더 잘 도울 수 있다고 말했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 그리고 안전한 환경 조성, 안정감과 일상생활의 정립에 도움을 줍니다. 사용 가능한 리소스, 헬프라인, 지원 그룹, 또 정신건강 서비스, 전문가, 치료사, 상담사, 정신과 이용할 수 있고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UCCA도 그렇습니다. 온라인 리소스도 요즘 너무나 많고요. 요즘 알버타 정부에서도 또는 연방정부에서도 이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굉장히 전보다 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캐나다 시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넘기지 마시고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가능할 만한 그런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주변의 요청을 구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PTSD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장애지만 전문적인 치료 또 스스로 돕는 전략, 지원 시스템을 조합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해와 인식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데 중요합니다. 결론은 희망입니다.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지속적인 연구, 인식 증가, 헌시적인 관리를 통해서 PTSD에서 회복하는 것은 가능하고 희망적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혹시 그 과정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본인의 노력과 주변의 도움으로 우리 함께, 정신건강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함께 도와야 된다는 그런 인식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본인이나 본인이 아는 사람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거나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911로 전화 주십시오. 또 여러분이 아는 분이 혹은 본인이 자살을 지속적으로 생각한다거나 시도했다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24시간 연중 무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88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핫라인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혹시 스크린샷 하실 수 있으면 사진 찍으시면 필요하실 때 도움을 여러분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988 말씀드렸고 톡 스위사이드 캐나다 211 알버타 헬스 라인도 있고요. 정신건강 상담 전화들, 그 다음에 중독건강 상담 전화, 어린이를 위한 전화번호 따로 있고요. 그래서 헬스 링크 그냥 핸드폰에서 찾아보셔도 여러 가지 헬프라인들이 뜨게 됩니다. 꼭 저장해 놓으시고 필요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 서비스를 원하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로 상담 서비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문가 상담 무료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정신건강 워크숍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